헬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영어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니 마음이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생기고 말이죠.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꽉 메웁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죠. 실력이 순식간에 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긴 되나? 이런 부담감을 자꾸 가져다 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영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 실제로 영어를 조금씩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과목은요, 장문이에요. writing. 글을 쓰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영어로 글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과감하게 남들은 꺼리는 남들은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저거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과목 장문을 선택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요, 정말 글을 쓰는 거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내 의지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글쓰기고 그게 영어로 writing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writing이라고 하면은 맨 먼저 문장 하나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맞아요. 문장 하나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라이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과연 우리가 영어 문장 하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연 어떤 관습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문법이라는 것과 합체를 시켜서 한 문장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니올시다 이거예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예요. 영어 문장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의 문장을 어휘, 문법 짜맞춰서 만들 수는 없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못해? 내가 문법도 알고 단어도 아는데 그거 왜 못 만들어?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런 착각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문책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쫙 나눠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십시오라고 제시까지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씀드려볼까요? 한글을 배우는 미국 사람이 한글 문법과 한글 어휘를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문법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과연 그 한글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 아니죠. 어떻게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한글을 자기 마음대로 장문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문장 하나를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더라. 그럼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정해져 있는 문장을, 장문의 기초입니다. 장문의 기초. 정해져 있는 문장을 찾아내는 게 장문의 기초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한글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어떻게 바꿀까? 내가 막 장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그걸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장문의 1단계예요. 그게 무슨 장문이에요? 장문 맞아요. 다시 말하면 짧은 문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 뭐 길든 짧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장들은 내가 내 의도로 문법적인 그 흐름에 맞게 단어를 쫙쫙 끼워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영어 문장들을 잘 뽑아서 익히는 것이다. 이게 1단계다. 2단계, 장문 2단계는 뭐냐면요, 그냥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말이죠. 그럼요. 그게 다음에는 그 문장을 통해서 영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를 이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 쓰인 이 어휘는 무슨 의미인가?
이 문장 안에 쓰인 이 문법은 왜 이런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게끔 만드는가?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식 영작은 단어와 문법에 맞춰서 내가 억지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아니다. 그럼 뭐예요? 거꾸로 정해진 문장을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아, 이 말이 이거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왜 이런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걸까? 이 짧은 문장, 이 보통 길이의 문장을 통해서 그러려면은 문장을 형성하고 있는 어휘와 문장의 틀을 잡는 문법의 깊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통해서 영어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문장 하나를 통해서 영어와 한글의 차이를 정확히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작문의 기초예요. 왜? 그런 문장들의 개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문장들의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배열이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이런 글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 그 글을 쓸 때 내가 머릿속에 담아둔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일렬로 딱 정리가 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진짜 real writing이에요. 진짜 장문이 되는 거예요.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문장들을 조합해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의력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을 잘 하게 되면 원어민보다 훌륭한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원어민보다 훌륭한 영어를 내 입으로 구사할 수 있다. 이것은 좀 힘들어요. 그죠? 감각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미국인보다 라이팅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은 희망을 주는 과목이에요. 라이팅은 창의력을 보장하는 과목이에요. 라이팅은 우리에게 정말 영어에 자신감을 주는 과목이고요. 라이팅을 통해서 영어의 모든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정상적이라면 회화 공부 먼저 하고 회화 속에서 문법과 어휘의 풍요로운 느낌을 받아들이고 리딩을 하고 리딩을 통해서 영어의 세련된 면을 추가하게 되고 리딩을 통해서 구어와 문어의 차이도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팅, 장문으로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회화, 리딩을 통해서 구어체와 문어체의 경계선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라이팅으로 넘어가야 정말 세련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회화도 공부하고 리딩도 공부하고 장문도 공부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장문 시간이잖아요. 장문을 딱 결정해서 공부를 할 때는 기왕에 하는 거 장문에 들어간 그 문장 하나하나를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그 내용이 어휘, 문법을 담고 있으므로 거꾸로 장문을 통해서 어휘와 문법 실력 향상, 자연스럽게 스피킹, 리스닝 실력의 향상, 자연스럽게 리딩 실력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장문이 무엇인가, 장문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문장의 예를 제가 드릴 겁니다. 문장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문법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자. 자, 예를 일단 하나 드려봅니다. 글을 쓰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녀는 그 사람 만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장문이에요. 그녀는 그 사람 만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걸 영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팍 떠올리십니까? 애타게가 뭐지? 그죠? 기다리고 있었다. waiting, wait.
그렇죠. 이렇게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이제 짜맞추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No, no way, never, don't say that.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녀는 그 사람 만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라고 정해졌는가 하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She was 애타게 기다린다. 아, 이 느낌 뭘까요? anxious예요. She was anxious. 그죠? She was anxious. 뭐가? To meet him. 또 meet 대신에 see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see가 보다, 만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meet가 역시 만나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이 meet의 느낌이 다양한 감각을 담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She was anxious to meet him. She was anxious to see him. 그녀는 정말 애타는 거예요. 애타. 불안, 초조, 긴장 다 담고 있는 게 anxiety. 그죠? 명사가 anxiety예요. anxious, anxious. 불안, 초조, 긴장. 애가 타요. 그를 만나야 되겠어요. She was anxious to see him. 굉장히 지금 애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 만날 것에 대해서 애타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말답게 바꾸면은 그녀는 그 사람 만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하,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anxious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뭘 떠올립니까? 기다린다. wait를 떠올리죠. wait. 맞아요. wait. 근데 이것은 감정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anxiou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 anxious고요. wait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she was waiting for him. 그죠? She was waiting for him.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행위 자체를 wait를 쓰는 거죠. 여기에다가 간절히, 그죠? 애타게를 넣고 싶으면은 anxiously 하고 부사를 넣어주면 돼요. 그죠? She was anxiously waiting for him. 하지만 중요한 것은 wait라는 동사, 기다림의 행위를 강조한 동사가 여기서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She was anxious to see him, she was anxious to meet him 하는 것은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문장을 놓고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휘의 내용 또는 문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어떤 글을 쓰는 거라고요? 내가 작문하는데 그녀는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를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작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문장을 통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She was expecting. She was expecting him.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또 어떤 단어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 expect예요. expect라고 하는 단어에 기다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expect가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기대하다, 생각하다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그러나 원래 expect의 근본 뜻은요, 약속이 있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She was expecting him 또는 she was expecting to see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was expecting 뭔가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to see him 또는 to see를 빼고 she was expecting him 그냥 이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anxiously 이 단어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